자, 살아있는 전설이죠. 글로벌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는 뭐랄까 예언서 같은 존재.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2025년 4분기 포트폴리오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몇몇 종목을 사고 팔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드러켄밀러가 보낸 이 신호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포트폴리오에 숨겨진 미래 시장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 하나하나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30%. 이게 뭐냐면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해도 손실을 본 적 없이 연평균 30%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의 예측이 단순한 감이 아니라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라는 걸 이 숫자가 그냥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움직이면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월스트리트에만 머물지 않아요. 지금은 워싱턴 DC의 심장부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차기 재무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스콧 베센트, 그리고 차기 연준의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케빈 워시. 이 두 사람이요, 모두 드러켄밀러 밑에서 일했던 이른바 드러켄밀러 사단 출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의 투자 철학이 이제 미국 경제정책의 큰 그림, 그 청사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포트폴리오는 그냥 한 개인의 투자 기록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왜 지금 드러켄밀러인지, 그리고 그의 위대한 순환매, AI 투자 전략의 변화, 글로벌 베팅,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까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드러켄밀러를 봐야 하는가? 그의 포트폴리오는요, 그냥 종목 리스트가 아니에요. 미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의 생각, 일종의 지도 같은 겁니다. 자, 그 지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드러켄밀러의 움직임은 단순한 자산 배분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곡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렇죠. 그의 투자는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4분기에 그가 쏘아올린 신호탄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위대한 순환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온 건 소수의 기술 대장주,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만 쏠렸던 시장의 에너지가 시장 전체로 수많은 다른 기업들로 넓게 퍼져나갈 거라는데 아주 과감하게 베팅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시장폭, 영어로는 마켓 브레드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쟁터에서 소수의 장군 몇 명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이 다 같이 전진해야 진짜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다는 겁니다. 드러켄밀러는 이제 몇몇 장군들의 독주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수많은 병사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진짜 건강한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감이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근거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빅테크 같은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SPY와 시장의 모든 병사들을 똑같은 비중으로 담은 RSP, 이 둘의 성과 격차가 무려 43%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이게 1971년 이후로 가장 큰 격차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는 이 비정상적인 격차가 영원히 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시계추처럼 다시 평균으로 돌아올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빅테크의 상징과도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를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시장의 수많은 병사들을 담는 ARPS, 그리고 미국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주, 엑셀F나 골드만삭스 같은 것들을 샀습니다. 이건 그냥 종목 몇 개 바꾼 게 아니에요.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뀐 겁니다. 소수의 기술주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가 살아나고 성장할 거라는데 베팅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AI 랠리는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드러켄밀러는 AI라는 큰 흐름은 계속된다고 봐요. 다만 그 안에서 투자의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에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인프라 쪽으로요. 바로 이겁니다. 그의 AI 투자 철학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인데요. 이제는 AI가 혁명적인가? 이런 막연한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테니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래서 그걸로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는 어디인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엄청난 AI 혁명을 가로막는 물리적인 한계, 즉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회사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AI 투자는 이렇게 2단계로 진화한 셈입니다. 1단계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소프트웨어, 즉 AI가 가져올 꿈에 투자하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2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AI를 실제로 돌리기 위해 꼭 필요한 배관 있잖아요. 전력, 소재, 핵심 부품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죠. 이게 딱 그거랑 같아요. 골드러시 때 모두가 금을 캐러 달려들 때 정작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청바지나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드러켄 밀러는 지금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곡괭이가 뭔지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걸 해결해줄 블룸 에너지. 전력망을 깔려면 알루미늄이 필요하니까 알코아. 반도체를 만들 때 없으면 안 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엔테그리스. 바로 이런 회사들이죠. 물론 그렇다고 빅테크를 다 버린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옥석거리기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새로운 기준이 드러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너도 나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경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투자가 실제로 돈이 되는, 즉 ROI가 나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아주 냉정하게 따져본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구글, 알파벳입니다. 이번 분기에 알파벳 주식 보유량을 무려 276%나 늘렸어요. 이건 그냥 조금 더 산 수준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경쟁에 뛰어들 때 알파벳은 한 발짝 뒤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이 276%라는 숫자가 그의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자, 드러켄 밀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동전의 영면처럼요. 한쪽으로는 AI 인프라 같은 혁신에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시야는 당연히 미국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헬스케어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이걸 통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종의 방어적인 닷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장을 향한 그의 사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C 리미티드, 그리고 한국의 쿠팡, 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에 베팅하고 있죠. 또 남미로 눈을 돌려보면 브라질 ETF나 아르헨티나 에너지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이건 정권이 바뀌면서 친시장 정책이 가져올 그 변화의 추입에 올라타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그의 큰 그림은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AI 인프라, 신흥시장, 헬스케어 같은 핵심과 성장에 아주 낙관적으로 베팅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공매도 하고 근 관련 옵션을 사두는 거죠. 이건 미국의 엄청난 빚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아주 강력한 보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거인의 움직임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투자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4가지 핵심 교훈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균형을 회복하라. 소수의 기술주만 쳐다보지 말고 RSP나 금융주처럼 시장 전체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인프라에 집중하라. 화려한 AI의 이면, 그걸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전력, 소재, 하드웨어 같은 물리적인 병목 지점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수익성을 요구하라. 막연한 꿈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 대비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숫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라.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만큼 금이나 안정적인 헬스케어 같은 자산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보험을 들어두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드러켄밀러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투자 격언,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모두가 빅테크의 화려함에 취해서 열광하고 있을 때 그는 아주 냉정하게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다음 시대를 이끌 인프라와 가치주 쪽으로 자금을 옮겨놓은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모두가 AI가 보여주는 화려함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내용은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